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한 종류인 서버와 브라우저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간단한 네트워크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종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웹브라우저로 구글에 접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같은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질문만으로도 면접자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 지식과 웹 지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생각으로 웹브라우저로 웹서버에 접속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일은 구체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여기 표시된 주소 입력창에 구글 URL을 입력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시 후에 개발자 도구로 들어가서 실습해 볼 겁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DNS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트워크상에서 어떤 서버로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IP 주소는 이런 숫자로 되어 있어서 외우기가 어렵죠. 따라서 IP 주소 대신 우리는 도메인 주소라는 걸 사용합니다. 도메인 주소는 이런 식으로 입력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죠. 그런데 이 외우기 쉬운 도메인 주소로는 서버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를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이 IP 주소들이 일종의 규칙을 가지고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하다면 라우팅에 대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라우팅에 대해선 다루지 않거든요. 아무튼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야 서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DNS 서버입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DNS 서버의 특정 도메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줘야 하는 요청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DNS 서버는 해당 도메인에 맞는 IP 주소를 응답을 주죠. 이 상태가 되면 클라이언트는 구글 서버의 IP 주소를 알게 될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DNS에 대해 알고 싶다면 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 nslookup 띄고 www.google.com이라고 입력해 보면 됩니다. 그럼 어떤 DNS 서버에서 도메인 주소에 대한 IP 주소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고 어떤 도메인이 어디에 연결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DNS를 통해 접속하려는 서버의 IP 주소를 알아냈다면 그 IP 주소를 통해 라우터 구간을 지나야 합니다. 이때 라우터는 이름부터가 경로를 의미하는 루트에서 나온 말인데요. 즉 네트워크상에서 데이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는 일반적으로 IP 주소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궁금하면 따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DNS에 대한 통신 역시도 실제로는 공유기를 통해 나갔다 들어오는 데이터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DNS가 바로 직접 통신하는 것처럼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라우터를 거쳐서 구글 웹서버에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이 도달했다면 구글 웹서버는 이 요청에 맞는 HTML 문서를 응답으로 줄 겁니다. 그럼 이 응답 역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보통은 왔던 길을 돌아가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아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죠? 사실은 더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제가 많이 축약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로 왔고요. 저는 크롬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우선 개발자 도구를 열어야 하는데요. 크롬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기 위해선 F12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나올 텐데요. 이 창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곳은 여기 있는 네트워크라는 탭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탭을 킨 상태에서 구글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뭐가 많이 나왔죠?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들은 모두 이 구글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서 발생된 HTTP 트랜잭션이라는 겁니다. 이 HTTP 트랜잭션은 HTTP 요청과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이 구글 웹페이지가 로딩이 된 그 요청과 응답을 찾아볼게요. 가장 위쪽으로 올려보면 www.google.com이라는 이 어떤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면 어떤 URL, 즉 우리가 도메인 주소를 뭘 입력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도메인 주소에 해당하는
어떤 IP 주소로 요청이 됐는지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종류의 HTTP 요청이었는지도 나와 있는데 이 HTTP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반부에 다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 요청에 대한 헤더 그리고 응답에 대한 헤더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폰스라는 탭으로 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글 웹페이지에 HTML 코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는 이렇게 응답으로 온 HTML 문서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이미지들 같은 것들도 추가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버에서 온 응답으로부터 웹브라우저가 HTML 페이지를 이렇게 사용자가 눈에 볼 수 있게 좋은 형태로 렌더링을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한 내용이지만 간단히 웹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도메인 주소를 DNS 서버를 통해 IP 주소로 변환하는 일을 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DNS의 존재를 알 필요도 없이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알아서 진행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클릭하는 등 무언가 행동을 하면 그에 따라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로 요청을 추가로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요청을 보낸 후 따라오는 응답을 받아서 웹페이지에 그 결과를 그려냅니다. 웹브라우저에 그 결과를 그려내는 거죠. 이건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도 하고 CSS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걸 모두 웹브라우저가 해주는 겁니다. 계속 요청과 응답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요청과 응답은 우리가 계속 다루게 될 HTTP의 요청과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는 웹서버로 HTTP 요청을 보내는 거고 요청을 받은 웹서버는 그 요청에 맞는 응답을 주는 겁니다. HTTP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청과 응답이 쌍을 이루고요.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이걸 HTTP 트랜잭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HTTP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8장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지금은 용어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위해서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IP 주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DNS를 통해 도메인 주소가 IP 주소로 변환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IP 주소야말로 네트워크상에서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주소로 사용이 됩니다. 이 IP 주소가 있어야 어떤 서버로 요청이 날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IP 주소에는 공인 IP와 사설 IP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IP를 공인 IP라고 이야기하고 특정 네트워크망 안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를 사설 IP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설명에 나왔던 구글 IP 주소는 공인 IP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그 누구든 여기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공인 IP와 사설 IP에 대해 그림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인터넷상에서는 220.74 같은 공인 IP 주소가 활용이 되고요. 이 공인 IP 주소는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곳에서 IP 주소라고 검색하면 여러분들 PC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 방의 공인 IP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의 공유기에 할당된 IP 주소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사설 IP 주소는 앞서 특정 네트워크망 안에서 접속할 수 있는 IP 주소랬죠. 바로 이 공유기 안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의 공유기에 연결된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톱 같은 것들끼리는 공인 IP로 접속할 필요 없이 사설 IP 주소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사설 IP 주소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192.168.0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설정에 따라서 그리고 사설 IP망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이 될 수도 있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건 192.168.0일 겁니다. 이런 형태의 IP 주소가 사설 IP 주소구나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사설 IP 주소를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령 프롬프트를 켜서 ipconfig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IP 주소가 여러분들의 PC에 사설 IP 주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IP 주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IP 주소만 있으면 누구와 통신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 위에 여러 개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IP 주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P 주소는 물리적인 장치는 식별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을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포트라는 존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포트 역시 IP 주소처럼 숫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0에서부터 65535까지 존재하고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서버 내에 존재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마다 포트 번호가 할당이 되거든요. 이 포트 번호는 범위마다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0부터 1025까지는 웰노운 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서는 잘 알려진 포트라고 적어두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웰노운 포트라고 그대로 영어로 부르는 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1024에서부터 491511번까지는 등록된 포트, 그리고 나머지는 동적 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알려진 포트는 이름부터 그런 느낌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자주 사용하는 포트들입니다. 보통 표준적인 기술들인 FTP나 SSH, HTTP 같은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포트들이 이 포트 내역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 등록된 포트 역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은 표준적인 프로토콜은 아니지만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주로 활용하는 포트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MySQL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3306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적 포트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요청을 보낼 때 사용을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역시 포트가 필요한 이유는 요청을 보낸 후 응답을 받을 때 해당 응답이 클라이언트의 어떤 포트로 와야 하는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클라이언트에 실행 중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요청을 보낸 건지 구분할 수 없겠죠. 웰로운 포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웰로운 포트는 말 그대로 잘 알려진 포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웰로운 포트는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이 포트들 정도는 충분히 외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포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포트를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을 관리자 권한으로 띄워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걸 모르고 있으면 고생할 일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웰노운 포트들은 앞쪽에 오는 이 스키마에 따라서 자동으로 할당되는 포트 번호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포트를 직접 지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본 포트 번호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됩니다. 즉 앞에서 봤던 구글 도메인 주소의 URL은 HTTPS가 스키마이기 때문에 443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서버와 웹브라우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네트워크 지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버와 서버, 그리고 서버와 기타 클라이언트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